빨리 와. 영원할 것 같던 행복, 이렇게 쉽게 깨질 줄 몰랐습니다. 여보, 제주도 가면 어머니께 안부 꼭 전해줘요. 알았어. 우리 없는 2박 3일 동안 푹 쉬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우리 아들, 할머니가 우리 연우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가서 많이 안아드리고 뽀뽀도 꼭 해드려? 네, 엄마. 엄마 뽀뽀. 어? 나는? 안 해줘? 내가 못 살아. 얼른 가요. 비행기 시간 늦겠다. 알았어. 가자. 자, 엄마만 두고 할머니 집에 가는 것 같죠? 눈빛이 돌변합니다. 왠지 막장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방금 갔지. 2박 3일 동안은 자유다. 이따 밤에 집에 꼭 와. 가자마자 전화를 하네요. 와. 얼마나 휴가인데. 무슨 일이지? 아, 예, 사장님. 그 서류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오늘 꼭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메일로 보내놓을게요. 예? 전화를 안 받지. 꼭 필요할 땐 전화를 잘 안 받죠? 경험 있어요? 연희야, 오빠인데 부탁 하나만 하자. 뭔 부탁?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보러 제주도에 와 있는데 거래처에서 중요한 서류를 오늘 중으로 보내달라고 하네. 언니 없나? 계속 전화를 안 받네. 네가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네가 우리 집 가서 메일 좀 보내줄래? 알았다. 대신 오면 맛있는 거. 알았다. 그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랑 해서 어떤 서류 보내야 되는지 그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놓을게.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 배 안 고파? 배고파. 우리 그러면 뭐 먹으러 갈까? 언니 혼자 있다 했는데. 이거 남자 목소리잖아. 설마. 한 일주일 동안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야. 하지 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잘 앉아. 그만해. 뭐야. 대참사네요. 동생분 대처가 그리고 신속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연우 엄마잖아. 무슨 행사인데? 나도 한번 보자. 지훈아, 이거 옳게 아이가? 설마 바람 난 거가? 누나 잠시만. 변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보세요. 야, 이거 무슨 영상인데? 뭐? 에이씨, 내 이것들을 씨. 지훈아!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짜 실수였다니까. 그때가 진짜 처음이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정말 괴롭겠는데.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연우야, 엄마 보고 싶어? 응,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오라고 해.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해 이번 한 번만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무실 앞으로 해주겠다. 예 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하세요. 뭐죠?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뭐야? 이거 녹음기 아니야? 녹음기가 왜 나옵니까? 야, 이 녹음기 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다 정리했다며. 녹음기 대체 뭐냐고? 말해봐라, 뭔데? 나 알아. 들었으면 다 알겠네. 할 말 없으니까 내가 갈게. 아내는 별거 중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가 오히려 저에게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배신, 분노. 이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연입니다. 지금 이제 준희 아나운서보다 예. 제가 지금 같은 남자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건 제가 봐도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일단은 조금 이렇게 예, 진정을 하고 난 진정하시고. 다음에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배신에 또 배신을 당한 임지훈 씨 사연입니다. 지훈 씨가 아내를 두고 아들과 둘이서 제주도에 있는 본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 윤소정 씨는 내연남을 집에 불러들여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장면을 지훈 씨의 사촌 여동생이 보게 되고 이를 지훈 씨에게 알립니다. 예. 지훈 씨는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할지 아니면 용서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를 찾는 어린 아이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불륜 행각을 보기는 봤습니다. 이게 용서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용서를 했는데 아내가 또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에 아내가 지훈 씨의 차에 몰래 숨겨놓은 녹음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내연남을 정리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아내에게 따지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가 이혼 소송의 소장을 보내는 겁니다. 예. 참 이거 어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정말 그래서 억울한 의뢰인이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에 주먹이 꽉 쥐어질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인데요. 자, 일단 저희가 남편 임지훈 씨의 입장에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오동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보는 내내 임지훈 씨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들키자 관계를 정리했다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원래 녹음까지 한 정황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무엇보다 치가 떨리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불륜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건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는 일단 다 해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치남 씨를 상대로 해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손해배상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주거 침입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불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내가 내연남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사회 통념상으로 남편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편의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으로 보아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야, 그럼 일단 그 형법상으로 주거 침입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에 또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대답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형태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실제 파탄되었는지 등 손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액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정행위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3천만 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도 감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라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임지훈 씨는 어린 아들 때문에 아내를 용서를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온 줄 알았는데 지훈 씨의 차에 녹음기가 설치된 거를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설치를 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속셈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녹음기는 아내와 내연남이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설치 목적은 아내가 의뢰인과 가정을 회복하는 척하면서 남편의 약점을 잡아 소송에서 이용하려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말 의뢰인이 아내가 이렇게 참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결혼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는 건데 차에 몰래 이렇게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데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이 아예 없고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수위입니다. 바로 시행이네요. 그럼 상당히 이제 그 중범죄로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또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그걸 청취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야, 이제 그 저 정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받는다 그러니까 네, 일단 네. 조금 마음은 좀 편해지네요. 아까보다 좀 눈썹이 살짝 내려가셨네요. 예, 아까 그렇습니다. 앵그리 버드셨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렇게 녹음기 설치를 들킨 아내가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이 파탄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할 수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오기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뢰인 임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 소장 받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임지훈 씨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윤소정 씨에게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 임지훈 씨가 보니까 처음 불륜을 알았을 때 내연남인 치남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미 임지훈 씨가 치남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승소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전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는 치남 씨가 주거 침입을 한 시점까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은 주거 침입 이후 시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송을 하기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번에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가정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소송물이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야, 그럼 이제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소송을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보통 보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면 누범이 되잖아요. 그럼 좀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예. 금액도 좀 이렇게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태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거를 참작해서 배상 금액이 좀 더 높게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믿었던 아내에게 2번이나 배신을 당한 우리 의뢰인 임지훈 씨,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더 좋을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심을 해야 할 때죠. 예.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하는 반면으로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반소를 통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다시 한번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